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6월 27일 오전 9시 반이네. 예,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좀 이제 보니까 이재명 당선 주장자가 의회에서 연설을 했나 봐요. 저는 그거 보기 싫어서 안 봤습니다. 네, 유튜브로 그냥. 그랬더니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는 국회의원들이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참,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 제가 보기엔 한 반수 정도가 그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야당 여당 합쳐서 국회의원 수가 한 300명 되는데 그 중에 정말 한 50명 정도 빼고는 전부 그냥 완전히 썩어 있는 인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예, 지금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아무튼 참 이 긍정적인 낙관적인 웃군으로서도 참 정말 짜증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뭐 인간들인가 싶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을 살아본 결과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됐죠. 이제 어렸을 때는 말이죠. 현실이라는 거를 경험을 못 해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벌써 60년 가까이 살았으니까 현실은 이렇더라라는 그런 데이터가 들어온 겁니다. 특히나 저같이 머리 좋은 웃구는 말이죠. 데이터가 조금만 들어와도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숫자만 보면은 굉장히 그 비관적이죠. 아니 국회의원들 중에 벌써 야당 국회의원 지금 이제 야당이 돼버린 사실은 야당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야당이 돼버린 국민의힘에서조차 그런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좀 말도 안 되는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반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비관적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인생을 살아본 결과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어느 집단에나. 근데 숫자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제 때가 되면. 그럼 뭐 검찰 내부 조직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도 지금 똑같이 그 국민의힘 의원들처럼 이재명한테 그냥 딸랑딸랑 하는 이제 사람들도 많겠죠. 그렇지만 정말 그 정의감에 불타는 또 뭐랄까요, 그 사명감 있는 진짜 검사로서 갖춰야 될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지 않지만. 근데 그 많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들이 어느 조직에나 있어요. 군대에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그 우리나라가 많이 부패했을 때 그 박정희 장군이 그때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죠.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뭐 그렇고요. 그렇듯이 이제 제가 살면서 알게 된 거는 어느 조직에나 그 많지 않는 숫자지만 그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그건 정신력이죠. 그 마음이 갖는 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의사들 중에도 있죠. 의사들 중에도 정말 의사로서의 자기가 그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하나요? 그런 선서를 한 그 마음 그대로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일당백이에요, 전부. 제가 이제 살아본 결과 이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언제 알았느냐? 30대 때 알았느냐? 몰랐어요. 40대 때도 몰랐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50대 들어서야 조금씩 알게 된 것 같은데, 아, 그렇구나.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구나. 그렇게 돌아가는구나. 결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돌아갑니다. 다수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긍정론을 유지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저는 이제 보통 화장실에서 이제 그 쭉 유튜브를 보는데 보다 보면 이제 전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충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보다 보니까 뭐 이제
이재명 당선자가 뭐 연설을 했는데 그 아부하는 사람들, 그 국회의원들, 민주당 쪽이야 원래 이제 그랬었었고 예전부터 뭐 인간 같지 않은 이제 국회의원들. 예. 국민의힘에서조차 그런 이제 기립박수 치고 그럴 일이 아니잖아요. 부정 당선자라는 이재명한테. 그건 자기들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는 거는 진짜 그건 완전히 아무튼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자정이었나 봐요. 그 미국의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국제선거 감시단 우리나라에 왔었던 그 사람들이 뭐 모스탄이라고 또 있나 봐요. 고든창도 있고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또 몇 분하고 해가지고 그 내셔널 프레스 센터라고 하더라고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센터라고 하나 뭐 그렇더라고요 명칭이.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언론들이 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 기자회견이 있었나 보더라고. 기자회견인지 뭐 발표인지. 그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하게 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방식으로든 개입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사실은 뭐 그전부터 관심을 쭉 갖고 있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보기에. 트럼프가. 그랬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의도가 반영돼 있는 거라고 봐야죠. 그 고든창이든지 모스탄이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선거를 이제 체크하고 간 거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었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럴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당연히 그 미국의 정보력이 얼마입니까? 예전부터 그거는 그게 다 알고 있죠, 거의. 그렇다고 보는 게 맞잖아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그건 음모론이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그건 순진하던가 머리가 나쁜 사람이죠.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미국은 벌써 언제부터 그 CIA가 뭐 CIA를 지금은 통하지 않고도 근데 뭐 지금의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벌어지는 상황을 몰랐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그건 이제 순진한 사람이고요.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제 딱히 개입은 안 하고 있었는데 사실 남의 나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내정 간섭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으로서도.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비공식적으로 개입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비공식적으로 또 그렇게 딱히 개입한 건 없고 그저 그냥 부정감시단 보내는 정도 요런 정도에서 계속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것도 나름대로 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뭐 참모들도 있을 거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겠죠.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보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바빴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너무 많았어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 난 것도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으니까요. 그게 이제 9년 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재임했을 때 이제 이란하고 그쪽 중동 지역을 굉장히 트럼프가 중재를 해가지고 평화를 이끌어냈었어요 그때. 다 휴전 합의시키고 그러던 거를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그게 다 망쳐놓으니까 다 전쟁이 난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된 건데 그것도 해결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시쳇말로 트럼프가 싸놓은 똥 그거 치우느라고 트럼프가 고생 좀 했죠 지금.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엔. 바이든이 똥 싸놓으니까 이제 이란이 핵 가지려고 그러죠 뭐 이러니까 이제 골치 아파졌죠. 이제 똥 완전히 퍼질러 놓은 거죠. 그거 이제 트럼프가 해결한 겁니다. 깔끔하게 해결했어요. 그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그런 거였죠. 결국은 폭탄이 사용됐죠. 벙커버스터라는 미국의 폭탄이 사용돼갖고 핵시설을 파괴해버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정권이 교체되네 만에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정치적으로.
아무튼 이제 그렇게 이제 해결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트럼프가 한숨 돌릴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그런 요인들, 저런 요인들 때문에 또 적당한 때가 됐다. 뭐 이런 요인들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이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 무식한 uk군이 봐봐야 뭐 그렇게 예상해봐야 맞겠습니까만은.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직간접적으로 개입을 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트럼프가 개입을 하기 위해서 명분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동향이 어떠냐는 거예요. 만약에 국민들의 동향 자체가 그냥 뭐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이야 뭐 이렇게 하고 있다면은 트럼프로서는 그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명분이 없어요. 내정 간섭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돌릴 수밖에, 동맹을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미군 철수하고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제가 보기에. 그런데 트럼프는 그걸 알고 있죠.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다는 것은 일단 김문수 후보가 원래 대통령이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차치하더라도. 원래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이제 그 부분을 인정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김문수 선거만 제대로 치렀어도 김문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사실은 뭐 모든 게 다 정리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은 그냥 우방이고 동맹이고 그런 건데 지금 이재명이란 당선자가 이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부정선거라는 게 확실하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지금 뭐 JTBC나 뭐 MBC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는 내용. 지금 이제 유튜브를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하면 그냥 유튜브 좀 찾아보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제가 이제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그 시위를 하고 있는지 엄청나게 지금 새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 6.3 대선 이후에 그때 이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 시위가 어떻게 돼갈 것이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그냥 가다가 수그러들 것이냐, 아니면 점점 그 불길이 번져갈 것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저한테는. 이 머리 좋은 웃군한테는. 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니까요. 트럼프로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반응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국민들의 의사니까요. 그건 도와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게 진짜 원하는 거거든요. 이재명 같은 가짜 당선자가 나와갖고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더라도 국민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거구나. 그거는 명분이 되는 거죠. 도와줄 수 있잖아요. 무방인데. 지금 아무리 이재명 당선자가 지금 뭐 JTBC, MBC, 뭐 KBS 뭐 전부 한마디도 안 해죠. 안 해요. 그런 거 이제 그러니까 어젯밤 12시에 있었던 건데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그 기자회견인지 뭔지 있었던 건데 아무 보도 안 합니다. 예. 근데 그런 게 그러면 팩트냐? 그럼 가짜 뉴스냐?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무조건 압니다. 예, 이제는 그런 것들을 완전히 덮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알게 됐고, 젊은이들은 또 이제 저처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거 뭐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리려면 편집도 지금 뭐 썸네일도 제작 못 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그거 하려면 너무 그냥 골치 아픈 일이니까 이제 못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은 쉽게 하죠. 지금 새로 올라오는 영상들을 보면은 이건 젊은이들이 만들었구나 하는 영상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땅들이 만든 영상은요. 저는 이런 영상밖에 못 만들잖아요. 이거. 예.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만든 영상은 정말 세련되고 그런 영상들이 이제 한 2, 3개월 전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계속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JTBC나 MBC에서 방송하지 않는 것들을 젊은이들이 자꾸 알리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알게 됩니다, 국민들이. 뭐 트럼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트럼프는 뭐 자기가 직접 겪었던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트럼프가 어떤 식으로든 뭐 이란 중동 문제도 어느 정도 한숨 돌렸고, 나머지 문제 일단은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슬쩍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제일
시급했던 문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였잖아요. 이제 그래갖고 젤렌스키 불러갖고 그거 시작한 겁니다. 트럼프의 방식이에요. 젤렌스키 일단은 꽉 잡아놔야 돼요. 그냥 막 지 멋대로 날뛰니까. 그럼 트럼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걸 확 눌러놓은 겁니다. 다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그건 나왔었죠. 젤렌스키를 막 공식 석상에서 막 면전에서 그냥 막 옷 안 입고 왔냐, 너는 왜 옷도 안 입고 왔냐, 정장을 안 입고 그게 예의가 없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 딱 길들인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그 휴전 협상을 뭐 휴전을 만들어내든지 종전을 만들든지 하려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된 것 같고요, 그쪽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문제가 이제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순서가 된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트럼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게 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예, 트럼프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했던 전쟁이랑은 완전히 다른 전쟁이에요. 이거는 총칼, 무기, 뭐 이런 게 뭐 폭탄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뭐 김민석 후보가 지금 잘할 것이다. 지지율이 54%인가 나왔대요. 완전히 제가 보기엔 조작입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그렇게 비리가 많고 그런 게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지율이 54%. 그럼 우리나라 뭐 국민들이 다 개돼집니까?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그 이재명 당선자의 지지율 자체가 40% 미만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꾸 50% 이상 잘하고 있다가 나오고 있대요. 예, 저는 이제는 뭐 당연히 선거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머리 좋을 거 아닙니까? 뻔한 거예요. 제 영상 보고 있으면 잘난 체 하는 웃군입니다. 당연한 거죠. 부정선거를 했다면 여론 조작은 당연히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힘을 발휘해. 여론 조작이라는 거는 당연히 중앙 방송들, MBC, JTBC 이런 데서 힘을 쓰는 거고, 여론 조작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부정선거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거를 안겠대. 중국 공산당인 것 같은데 먼저 그걸 캐치한 거예요. 아, 이 지금 세상은 이 중앙 방송의 힘이 어마어마하구나. 이걸로 여론을 조작할 수 있구나. 저 민주주의 자유주의라는 국가에서는 그게 아주 쉬운 방법이 되겠구나. 저 중앙 방송들만 장악하면 여론을 조작할 수 있고, 여론을 조작하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왜? 저쪽에서는 선거로 대통령도 뽑으니까.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걸 파악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 전쟁에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전쟁터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싸우고 있는 그곳, 그러니까 그 방송, JTBC나 MBC가 어떻게 빨리 제대로 된 방송을 하게 되느냐. 늘 말씀드리지만 제대로 된 방송을 한다는 건 우리 우파 이쪽 애국 우파 진영 쪽에 편향된 방송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객관적인 방송 본연의 자세를 갖고 방송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언론의 윤리라는 게 있잖아요. 기자들의 윤리가 있고, 그게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쪽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냥 반국가 세력이 된 겁니다. 그게 무슨 원리냐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 여성과 남성의 문제, 젠더 갈등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근본적인 그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라고 저는 파악을 해요. 그게 뭐냐? 여성들은 자기는 무조건 내 편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애국 우파 진영에서는 아니, 언론이 무조건 우리 편을 들게 만들어라. 그건 안 된다고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게 자꾸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그걸 빨리 알아야 돼요, 우리 국민들이. 이 머리 좋은 웃군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이제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먼저 그걸 알아야 돼요. 보세요.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당신은 무조건 내 편 들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틀린 얘기라고요. 잘못했으면 객관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와이프더라도, 내 새끼더라도. 그러니까 애국 보수 진영이더라도 제대로 된 언론은 우리 쪽도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 우리 편을 들어라. 그건 아니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무조건 좌파 편, 그러니까 좌파도 아닌 반국가 세력,
무조건적으로 편을 들고 있는 게 지금 JTBC, MBC, KBS라고요. 예,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